하이브리드 본딩 장비 이제 구매와 개발의 시기이다. 하이브리드 본딩 장비가 출시가 돼서 실제 개발에 들어가야 될 시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연구 개발에서 이제 개발로 들어가는 시기로 여겨집니다. 세미콘 저펜 2024에 가보니까 하이브리드 본딩 장비 이제 출시가 돼서 판매하는 시기이고 이제는 본격적으로 개발에 들어가는 시기라고 보여집니다. 장비 개발 완료돼서 양산하고 있는 것은 W2W 본딩이고요. 하이브리드 본딩 중에서 장비 구입해서 지금 D2W 생산의 시기인데 AMAT, 배시, 서스마이크로텍, ASMP, DVG 다 개발에 이제 끝나서 이제 출시가 되는 시기고 이제 우리가 장비 개발도 뭐 할 수 있는 시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이제 HBM에 적용하는 시기가 이제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이브리드 본딩 시장 상황입니다. CIS는 여러분이 사용하고 있는 핸드폰의 찰상 소자, 그러니까 이 사진을 찍는 그런 소자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W2W 본딩으로 만들고 있고 HBM, 그러니까 하이 볼륨 프로덕션, 실제 프로덕션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란드 메모리도 W2W CU 하이브리드 본딩으로 해서 실제 양산하고 있는 걸 알고 있고 D램은 HBM 쪽에 좀 신경 써서 하는 것 같고요. 로직 중에서 이제 HPC에서는 텔이나 또는 TSMC 등에서 실제 양산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W2W라는 웨이퍼하고 웨이퍼를 붙이는 본딩은 상용화가 되어 있고 D2W에서 다이 투 웨이퍼, 그러니까 웨이퍼 위에 다이를 붙이는 그런 공정은 현재 양산까지는 가고 있지 않습니다. 곧 양산으로 들어갈 거로 보고 있고 D2W 중에서 CPU 같은 것은 지금 양산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AMD가 되겠습니다. 이건 소스마이크로텍인데 이건 전에 논문에서도 제시한 대로 CIS 소자를 이미지 센서를 만든 사례고 하이브리드 본딩에서 삼성도에 들어가는 S7 이미지 센서도 하이브리드 본딩으로 만든 사례가 됩니다. 옴니비전의 TSMC도 하이브리드 본딩을 냈고 ST마이크로도 비슷한 제품을 냈고요. AMS에서도 이미지 센서를 TI-SiO2 CU가 없는 상태로 이제 하이브리드 본딩으로 만든 사례가 있어서 이미 하이브리드 본딩의 W2W 본딩은 상용화가 돼서 양산 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이브리드 본딩 어플리케이션에서 이제 메모리 중에서 이제 중국의 YMTC가 이제 하이브리드 본딩을 적용해서 3D 난드를 만든 사례이고 HBM에서 이제 하이브리드 본딩이 16단까지 세팅돼서 성공한 사례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실제 장비를 구매해서 개발을 해야 될 시기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하이브리드 본딩은 실제 생산되고 있는 게 라이젠하고 EPYC, MI300에서 하이브리드 본딩이 실제 상용화돼서 양산되고 있는 게 되겠습니다. 주로 이제 배시로 나오는 거 보면 배시 장비를 TSMC에서 사용해서 만들고 있는 거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제 양산의 시기라는 얘기죠. 우리나라는 하이브리드 본딩이 적용할 만한 분야는 HBM4인데 HBM4가 720에서 775로 마이크로로 늘어났기 때문에 12단하고 16단까지는 이미 SK 하이닉스에서 성공을 해서 16단은 TCB 본딩으로 양산을 하려고 하니까 SK 하이닉스는 좀 더 늦게 적용할 것 같고 삼성전자는 12단, 16단을 이미 하이브리드 본딩으로 성공했다고 발표를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26년 양산 목표를 해서 CMS 장비를 사용해서 만든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16단 제품, HBM4 16단 제품에 이제 어드밴스드 MR 머플에서 뭐 이미 사용하고 있다고 하니까 TCP 본드로 하이브리드 본딩이 이제 기술의 양산 완성도하고 양산 인프라 측면에서 해결을 하면 상용화 될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 수스 마이크로텍의 자료를 보면 아이맥에서 나온 자료인데 D2W에는 한 10마이크로 부분에서 이제 상용화가 될 거로 여겨지고 있고 W2W 본딩에서 이제 1마이크로대, 2마이크로대에서 사용화가 되어 있는데 점점 작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뭐 하이브리드 본딩 장비는 판매가 시작됐고요. 배시를 통해서 구입할 수도 있고 소스 마이크로텍, ASMPT, EVG 그룹인데 배시는 그 HPC 같은 데서 이미 상용화에 성공을 했고 소스 마이크로텍은 그 학교에 좀 가까운 연구를 많이 하는 거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맥하고 뭐 세트 이렇게 해서 같이 연구를 하고 있는 거로 알려지고 ASMPT도 개발에 성공했다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스 마이크로텍하고 ASMPT를 일본에 가서 이제 미팅을 해봤는데 이제는 뭐 구매해서 사용할 수 있는 상황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배시하고 AMAT는 실제 이 전처리 공정은 AMAT가 하고 본딩은 배시가 하는 구조로 해서 이 제품이 출시됐고 직접 구매를 하면 됩니다. 대표적인 장비는 8800 까미용 울트라 플러스 칩 투 웨이퍼 하이브리드 본더로 2022년에 소개된 이후로 계속 개량이 되고 있고 200나노인데 지금 뭐 100나노까지 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스피드는 한 2000 UPH까지 가고 있고 그 AMAT하고 같이 그거 사용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필름 프레임을 통해서 다이 픽업을 하고 있는 그런 구조로 되고 있고 프론트엔드 팹 인바이러먼트에서 사용하도록 설계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본더의 어큐러시는 100나노이고 플레이스먼트 어큐러시는 한 200나노미터 로드맵은 50나노까지 줄이겠다 라는 게 이제 현재 배시의 얘기고 소스 마이크로텍은 시스템을 XBC300 Gen2라는 장비로 해서 전체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고 하이브리드 본더는 세트사의 그 네오 HB라는 하이브리드 본더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이 테스트용이나 학교에서는 이런 장비를 구매하는 게 좋고 이 상용화 장비는 소스 마이크로텍이 아니 그 AMAT 같은 곳이나 ASMPT를 사용하면 좋을 것 같은 그 의견입니다. 이건 필요에 따라 여러분이 구매해서 사용하면 되고 실제는 이제 비용만 들어가면 언제든지 개발할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장비 구성은 이제 아까 얘기한 네오 MB의 초기 버전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초반에 개발됐고 정보 과제로 해서 개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배시는 어플라이드 머티리얼하고 공동 개발을 했고 전 공정이나 이런 거는 그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에서 이제 개발을 완료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딩만 이제 배시 쪽에서 이제 연구를 했고요. 하이브리드 본딩 베이직은 프리본딩을 룸 템퍼런처에서 로우 포스 한 15N 정도로 해서 하고 어닐링을 150도에서 400도까지 해서 디퓨전이 일어나게 하고 그 커프 패드가 익스펜션해서 일렉트리컬 커넥션이 가능하게 하는 식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본딩은 여러가지 문제가 있는데 현재 거의 다 해결이 된 상태로 알려져 있고 추가적으로 이제 해결을 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커프 퀄리티 그리고 옥사이드 디포지션의 이제 임팩트
중요한 게 이제 CMP하고 디싱을 어느 정도 하는지에 대한 것도 어느 정도 논문이나 뭐 연구 결과 나와서 상용화가 되고 있고요. 다이싱 클리어니스도 원인 유행할 때 뭐 문제 없도록 하고 있고, 클리닝 파라미터, 뭐 일렉트리컬 연결, 뭐 플라즈마 액티베이션 등 여러 가지 변수들이 완결이 돼서 시판이 되는 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연구의 시기에서 양산의 시기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은 뭐 여러 가지 어드밴스드 패키징에 장비를 내는데, 뭐 RDL, TSV 립이라는 장비가 있는데, 맨 밑에 보면 하이브리드 본딩에서 CVD하고 디마신 애칭, 그리고 PVD, 그리고 CU 패드를 채우는 공정, 그리고 CU CMP 공정, 그러니까 D2W 본더까지 일체형으로 해서 판매가 되는 거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구매를 하면 바로 뭐 제작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구매 시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C2W 본딩이 이제 연구단 그 D2W, C2W라고 하는데, 이 W2W, 그러니까 웨이프하고 웨이프를 갖다 붙이는 건 이미 끝났고, 여기 보시면 이제 옵티마이제이션도 이루어져서 베리어하고 다이일렉트릭, 그러니까 다이일렉트릭이 노란색이 되겠죠. 그리고 구리, 이런 거에 대한 옵티마이제이션 변수도 이미 세팅이 돼서 실제 그 사용이 가능한 상용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U2W 하이브리드 본딩 프로세스의 클리어리스는 아주 중요하고, 이런 클리어리스를 보시면 TCB 본딩에서 문제없던 게 하이브리드 본딩에서는 사이즈가 작아지니까 파티클에 영향을 많이 갖는 그런 상황까지 가고 있는데, 이것도 해결이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서피스 액티베이션은 액티베이션 변수를 어떻게 하는지도 이미 거의 연구가 끝났고, 그리고 본딩의 그 상태를 시셈이라는 장비를 통해서 볼 수가 있고, 이런 거로 해서 뭐 퍼포먼스, 본딩 퍼포먼스가 안 나오게 이미 측정하고 뭐 이 공정 개발하고 하는 기술은 완결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용만 하면 되는 거죠. 서피스 액티베이션도 어느 정도의 서피스 액티베이션을 해야 되는지 보시면, 아이디어 플라즈마를 통해서 서피스 러피니스가 0.5 나노미터 이하고 애칭은 SiO2가 1 나노 이하로 하는 정도로 이제 이미 세팅이 끝난 그런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정 하나는 이미 개발이 됐다는 거죠. 그럼 우리에게 맞는 공정을 하면 되는 거고, 일드도 뭐 99.95%, 98% 이런 정도까지 일드가 나오게 이제 세팅을 했고, C3을 통해서 이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 가능한 형태까지 됐고, 이제 누가 먼저 여기에 맞는 공정 개발하느냐에 따라서 시장의 승패가 바뀔 거로 보고 있습니다. 다이투 웨이퍼 본드 프론트 프로파게이션인데, 본드 툴이 어떻게 생겼냐, 어느 위치에 가느냐에 따라서 이 본딩에 대한 이 상태를 좋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본딩 툴도 중요한 이슈가 되고 특허도 많이 있습니다. 다이 쉐이핑 포 본드 프론트 프로파게이션 어떻게 시키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물이 어떻게 나오는지에 대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타이트 웨이퍼 오버레이 리저트를 어떻게 보냐 했을 때, 160 나노미터의 3시그마가 이제 월스 케이스고, 316 나노미터의 3S 뭐 월스 케이스 코너 CUCU 하이브리드 본딩의 경우에 그 결과물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결과물이 좋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뭐 템퍼런 TBM하고 LRL이라는 논문은 앞에 그
연구 논문을 보면 거기에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런 어떤 특수한 기작을 통해서 그 성능을 향상시키는 그런 사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8890 까미오 울트라 플러스가 첫 번째로 shipping이 돼서 현재 연구에 들어가고 있는 상태고, 컴퓨팅 HBS에서는 이미 상용화되어 있는 거고, 메모리 쪽에 이제 HBM 쪽하고 APSIP 모듈에 이제 적용하려고 하고 있고, 보시면 2022년부터 볼륨 프로덕션이 스타트 됐고, 클러스터 라인 인테그레이션, 그러니까 AMAT하고 같이 인테그레이션 하는 거 하고, 그리고 100나노미터 애큐리시, 이런 거를 이제 완성시키고 있는 그런 단계고, 2022년 기준이니까 24년까지 온 상태에서는 현재는 상용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작업에 들어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스 마이크로텍도 상용화가 끝나서 여기도 뭐 장비가 여러 개 있는데, 자동화 장비는 주로 이제 SBC 300의 젠2의 D2W, W2W 장비가 이제 주로 사용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필요하면 언제든지 구입할 수 있고, 수스 마이크로텍은 주로 연구용에서 많이 쓰니까 연구용 기준으로 구매할 때는 여기 제품을 구매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수스 마이크로텍 솔루션 for different hybrid bonding processing 스킴인데, 뭐 그냥 일반적인 D2W는 시퀀셜 D2W라고 하고, W2W는 여러분이 아는 거고, 콜렉티브 D2W는 CIS나 또는 난드 메모리 같은 데서 사용하는 거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픽 앤 플레이스 본딩 부분이 있고, 서피스 프리퍼레이션, 그러니까 서피스를 웨트클린하고 플라즈마 액티베이션 하고, 그리고 요 각각 살 수도 있고 또는 전체를 세트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뭐 서피스 클린하고 플라즈마 액티베이션이 다 가능한 곳은 픽 앤 플레이스만 사면 되는 거고, 아예 없는 곳은 전체를 다 구입하면 되는 그런 형태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XBS 300 하이브리드 본딩 솔루션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2020년 기준으로 해서 200mm, 300mm를 되고 D2W하고 W2W 하이브리드 본딩 어플리케이션이 되고 있고, 여기서는 이제 필드 프루브는 템퍼러리 웨이퍼 본딩을 사용하는, 이 회사가 템퍼러리 웨이퍼 본딩 기술이 있어서 그걸 사용한다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애큐리시가 50나노까지 가능하고, 뭐 페이텐티드 웨이퍼 조이닝 테크닉, 인슈츠, 웨이퍼 디프렉션 모니터링, 뭐 인커밍 런아웃 메저먼트 등의 여러 가지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정밀도가 높은 게 특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양산 속도는 느린데, 이건 주로 실험용으로 사용하기 좋은 제품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하대에서 한번 세미나를 했고요. 그 인하대에서 계속 하이브리드 본딩 세미나를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필요한 기술을 인하대에서 습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퀀셜 D2W인데, 시퀀셜이라는 말을 대신에 그냥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D2W 방식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투표하는 거는 워터 하이드레이션을 통해서 그 자리를 잡아주는 그런 기술이 이제 추가적으로 들어가 있는 그런 게 이제 특징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D2W에서 LVM, HVM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사실은 연구소 수준이나 소량 생산할 때는 딱 좋은 그런 장비로 보시면 되고, 뭐 다이 디스펜싱이나 그리고 하이브리드 본딩에 대한 본딩 포스가 상당히 높은 300N까지 되고 있고, 프로프라이트 템퍼러처 컨트롤하고 그 D2W하고 W2W가 같이 되는 유일한 시스템으로, 제 생각에는 학교나 이런 쪽은
이 장비를 사용하는 게 훨씬 D2W도 실험할 수 있고 W2W까지 실험할 수 있으니까 훨씬 더 좋은 장비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양산을 위해서는 HBM을 위해서는 배시 쪽 장비를 사용하는 게 나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요건 상황에 맞춰서 준비를 해나가면 될 거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삼성과 하이닉스의 사례입니다. 이미 삼성과 하이닉스도 양산 전 단계까지는 개발이 끝난 상태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사례는 뒤에 보실 수가 있고, 앞에서 논문 조사한 그 유튜브가 있는데 거기에서도 자세히 볼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사례가 되겠습니다.